네, 자 이번 시간은 208페이지입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유가 되겠는데요. 자, 208페이지 중간이죠. 수행과제 6월 5일 거는 내국 신용장을 거래 후에 개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발급할 때는 세금이 있는 과세로 발급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래처에서 이것은 수출품이다. 수출품을 만들기 위한 수출하기 위한 컴퓨터이다. 이제 우리 회사가 컴퓨터 제조회사잖아요. 베스트 1에다가 6월 5일 날 지금 컴퓨터를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과세로 판매했어요. 부가세. 그래서 거래 징수를 한 세금 계산서를 보냈는데 베스트원에서 이건 수출할 겁니다 라고 신용장을 개설해 왔어요. 그러면은 영세율로 다시 발행해 줘야 돼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그 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5일 거를 볼까요? 네, 매일 매출 전표 6월 5일을 입력하시고 프린터기를 100대를 팔았네요. 베스트 1에다가 과세로 했죠. 여기 부가세가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 자, 앞에 체크하시고요.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사유를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5번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국 신용장 개설일이 언제냐 물어봅니다. 자, 2022년 우리가 아까 문제를 봤을 때 이 공급일에 과세 표준 과세 기간이 끝나고 25일 이내에 발급해야 내국 신용장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6월 5일 날 발급을 했으면 과세 기간이 6월 30일이죠. 7월 25일까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6월 20일 날 가져왔습니다. 제대로 가져왔죠. 자, 발급 개설일자 6월 20일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신고는 위에 있는 월하고 똑같은 월을 입력해 주면 돼요. 2022년 6월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나오죠? 신고 연월은 전표 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전표가 6월 달면 6월로 그냥 입력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얘기한 것이 여기 발급 기한 얘기가 여기 나왔네요. 설명이. 내국 신용장 개설 다음 달 10일 단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 25일까지 발급.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한 후에 25일 이내에 개설되고 우리가 이 발급은 이 개설일에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보면 수정분이 두 건이 나온다는 거죠. 원래 과세 매출을 일단 마이너스 시킵니다. 취소시키는 거죠. 과세 매출은. 그리고 유형이 영세로 바뀌어 있어요. 두 번째 수정분은. 그런데 요 날짜가 그대로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죠. 참고사항을 눌러봐야 됩니다. 참고사항의 내국 신용장 개설을 보니까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네요. 그래서 날짜를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설일로 할 필요가 없고 당초 날짜로 그냥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거예요. 자, 품명에서는 그냥 엔터 치면 됩니다. 수량은 100개. 단가는 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영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세는 취소되고 영세가 같은 날짜로 하나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두 건이 입력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정을 발급해야 되느냐. 원래 거 마이너스 시키고 또 하나 영세로 발급해야 되는데 날짜는 언제로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다 알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수동으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요 매뉴얼을 이용하면은 요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발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전송해 줘야 되잖아요. 5일날 거 2건.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들어가셔서 6월 5일을 조회해야 합니다. 6월 5일 거 조회해 보시면 이렇게 조회가 미전송 2개가 나오죠. 자, 하나 체크하면 쌍으로 체크가 돼요. 전자발행 확인, 발행 확인,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발행, 또 발행 확인. 제가 성급하게 하느라고 분계 확인을 못했는데요. 원래 분계 확인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지금 가서 보겠습니다. 네, 발행 끝나고 나서 보면은 또 고치려면은 또 회수, 전자 발행했던 거 회수하고 또 고쳐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안 고쳐도 되니까. 자, 원래 것이 외상분계였어요. 외상매출금 분계였죠. 부가세수금 제품매출. 자, 취소한 거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그대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세율로 해서 다시 외상매출금을 2천만 원만 발생시키고 제품매출. 그러니까 밑에 분계는 손볼 내용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기 전에 분계부터 확인하고 당초 발행한 거의 분계, 그리고 수정 입력된 거의 분계, 이 2개 분계를 확인하고서 세금계산서 전송하세요. 제가 지금 서두르느라고 그냥 전송하고 나중에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했더니 만약에 차이점이 있더라. 이걸 고치려면은요, 이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한 것도 회수해야 되잖아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 사례가 되겠는데요. 10페이지에 있습니다. 6월 6일 건인데 착오에 의해서 이중으로 발급된 건이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리온스 주식회사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명세서하고 비교 대조한 결과 동일한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이 되어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이제 세금계산서하고 거래명세표를 이렇게 대조했더니 하나가 남는 거예요. 세금계산서가. 하나가 남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하나가 이중으로 발급됐다. 그것이 6월 6일 거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6월 6일을 입력해 볼까요? 자, 두리온스의 분명, 수량, 단가가 똑같은 거래가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네요. 분계도 외상매출금 분계. 그러면 이 2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체크합니다. 선택하시고 수정 세금계산서를 누르시고요. 수정 사유를 이번에는 맨 밑에 있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누릅니다. 자, 당초분은 보이고 수정분이 하나만 만들어지는데 그냥 마이너스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날짜는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참고사항.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닫기 누르시고요. 날짜 그냥 그대로 두고 나머지 그대로 두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십니다. 확인. 네, 그래서 아까 분계가 외상으로 되어 있었죠? 네. 그리고 지금 수정된 것도 외상에서 마이너스. 분계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 마이너스 요것만 전송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6월 4일 6일 6월 6일 걸 줘야죠. 6월 6일부터 6월 6일 이렇게 조회하면은 미전송된 거 마이너스 500짜리가 보입니다. 미전송된 것만 전송하시면 되죠. 체크하고 전자발행. 아까 그 비고에 찍힌다는 게 이겁니다. 수정 사유 해가지고 여기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리고 비고란에는 2022년 6월 6일 것이 당초분이다. 이런 내용이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사유와 당초분 세금계산서 작성 날짜가 이렇게 있어서 공급받는 자 두리온스에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아주 좋겠죠. 자, 발행 확인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조회 누른 다음에 발행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조회하시면 전자발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TAT 2급에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하는 문제는 4점으로 배점해 가지고 한 문제 꼭 나옵니다. 6가지 중에 하나를 출제하고 있어요. 에, 211페이지의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은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전송했기 때문에 이건 모아서 한꺼번에 전송했네요. 우리 책에서는. 우리는 그냥 그때그때 다 전송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책에서 보니까 6월 1일 거부터 6월 30일 거를 한꺼번에 조회해가지고 여기 미전송된 거 7건을 몽땅 한꺼번에 전송했군요. 이렇게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부속 서류에 관한 공부가 이제 다음 2절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유형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매출에서는 말이죠. 요 세 가지만 FAT 1급은 연습을 했어요. 11번, 13번, 17번 요 세 개만. FAT 1급은 이 매출에서는 요 세 가지 유형만 출제를 하거든요. TAT 2급은 유형에 출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것도 나오고 건별도 나오고 수출도 나오고 저 밑에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다양하게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에서도 보면은요. 우리 FAT 1급을 준비할 때는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하고 57번 카과 매입만 연습해서 준비하거든요. 근데 TAT 2급은 수입 매입도 출제하고 카드 면세 매입도 출제하고 저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유형을 출제해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다양한 유형들을 연습을 할 거고요. 벌써 이제 부속 서류만 해도요. 부속 서류만 해도 메뉴가 우리가 이 회계 메뉴를 눌렀을 때 FAT 1급은 메뉴가 이제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그런데 지금은 여기 메뉴가 꽉 찼죠. 영세율 첨부 서류,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매입세액 불공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FAT 1급에도 나오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추가된 부속 서류들 우리가 공부를 하시게 된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은 바로 매입 매출 전표의 다양한 유형들과 함께 그리고 부속 서류의 다양한 부속 서류들의 작성 방법, 이걸 실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217페이지 217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